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추석 이후부터 날씨는 현재까지 맑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역시 맑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의 58% 정도가 연말까지 부동산 집값이 한 0에서 2%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이 완화 규제들이 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어김없이 내놨는데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좀 반짝반짝 해가 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그동안에 여러분 앞에 꾸준하게 매일같이 뜨는 해처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좀 출근하기 싫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만큼은 부동산 가이드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좀 전화 주시기 곤란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 역시 마련해 뒀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측에서 또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이 문자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사실 뭐 추석 전에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들이 발목이 잡힌다면 시장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국회 통과를 네. 아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여부가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말달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동산 그 정책 자체가 그 연말만 반짝이는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 효과를 좀 거두려면 분명히 좀 제대로 국회에서 조금 이렇게 동의 여부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네. 좀 걱정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짝반짝 해가 뜨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해를 품은 둥근 달, 달처럼요. 좀 이런 그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어떤 민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규제 완화 정책들과 함께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좀 싹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전화 주셨을지 지금 걸려온 전화부터 받으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지 말씀해 주세요. 예, 옛날에 네. 그 상가주택을 산 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어느 그런데 지역의 이거를- 상가주택일까요? 가락동이요. 가락동이요. 네네. 네. 어떤 고민이시죠? 이거를 살다가 네. 그 중구 역세권, 네. 청구역쯤에 네. 그쯤에 한번 옮겨볼까 하고요. 아, 지금 현재 가락동 주택, 상가주택 쪽에 계신데 네. 중구 역세권 청구역 근처로 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전화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하시면서 고민되시는 거 좀 다 여쭤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네. 잘 보셨어요. 자, 지금 갖고 계신 게 지금 정확히 그 번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가락이동 네. 186에 9호요. 가락이동 186-9요. 네. 네. 자, 위치하신 그 지역이 그 일반 그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가락 3한 아파트 예. 또 프라자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상가 주택인가요? 예. 네. 자, 요거를 그 매도를 좀 할까? 우선은 말끔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예, 예. 자,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가 주택이라는 부분이 예. 가치가 높아지려면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선은 그 상권 발달이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그 임대가 상승
이렇게 상권 발달 또 임대가 상승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핵심적인 요소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예. 자, 그런 측에서 쓴다면은 여기는 그 주거 지역이거든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물론 이 그 상가주택 지역 자체가 상가가 좀 그 있는 형태긴 하지만요. 어떤 상가로서 즉 인구 유입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있느냐 하면 그런 지역은 못 됩니다. 예. 간접적으로 보면은 문정동 법조타운이라든지 동남권 장지동의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혹여라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서울 지가가 상승한다면 평균치 이하로 상승률이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대로 그 중구 그 신당동 쪽이죠. 청구역 근처에 아마 그 예.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적극 그 찬성하는 생각을 하고 바예요. 그 예. 부분은. 예. 자, 대신에 꼭 거기 말고라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가주택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임대가 상승해서 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소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접근을 해본다면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이 8호선 라인의 송파대로 있죠. 예. 예, 그쪽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지금 그 이 도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중심 업무지구가 도심이고요. 그 인근에 있는 곳이 부도심인 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8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청구역 같은 경우도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요. 네네. 종상향 될 예정지 같은 데로 가고 싶어요. 종상향 예정지요. 예. 자, 종상향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그 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 종상향을 좀 그 해줄 기미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개발지라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냥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사셨을 때 만약 그런 곳이 개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상향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상태보다 좀 더 미래 가치적으로 상권이 발달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포인트적으로 이 송파구 관내에서는 그 8호선 라인변을 조금 한번 그 살펴보시고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게 청구역 근처라면 거기도 좀 밀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내려가서 그 부도심격으로는 용산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지역 포인트 같아요. 자, 세 군데 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예. 인구 유입의 효과에 의해서 지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시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가락동에 있는 상가주택은 매도를 하루빨리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런데요. 예. 네, 저희가 방송 관계상요. 더 긴 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네. 쪽에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예.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또 다른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지금 강변역에 있는 네. 현대 2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매도를 하고 광나루 극동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변역 쪽에서 광나루역 근처로 좀 이동을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쪽이면 뭐 동서울 터미널도 있고 네. 원래 좀 강변 쪽이 좀 좋은 지역 아닙니까?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괜찮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보유하신 주택이 그 구이동에 있는 현대 네. 2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전세 놓고 있습니다. 전세 놓고 계세요? 네네. 자, 지금 그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이 또 그 구이동이라든지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서울시 어떤 시세가 한 30%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한 20% 이하로 하락이 됐다. 적은 데는 15%나 10% 정도밖에 하락이 안 된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특히나 지금 생각하신 곳이 광장동 쪽이라면 광장동이 더 시세 하락 쪽으로는 더 덜 하락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요층들이 광장동 쪽을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쪽 광장동 쪽이 더 학군이 좋습니다. 지금 구이동에 있는 곳보다. 물론 교통 환경으로 따진다면 2호선 동서울 그 지하철역하고요. 네. 굉장히 가까이는 배치돼 있는데 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 단점이 단일평형 30평대만 있어요. 네. 세대수도 그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군을 생각한다면 당연 광장동 쪽이 더 유리하고요. 네. 지금 시세도 아마 그 금액으로 따져도요 한 1억 정도 이상은 광장동 쪽이 더 비싸요. 네, 자,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이 앞으로 이 부동산 흐름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 트렌드가 뭐냐, 선호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냐를 좀 중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왕 그 변화를 주신다면요. 네.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에 대해서 좀 값어치를 높게 좀 약간 그 가격을 웃돈을 주고서라도요. 그런 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광장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여기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세 분석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그 25%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시세 가격이. 옛날에 한 네. 평당 뭐 2천만 원, 6억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네. 한 6억 5천, 6천 하던 것이 지금 네. 뭐 한 5억 정도 선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장동 쪽으로 가면 당연히 시세 가치는 지금 가격보다는 비싼 한 6억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시세 가치적인 측면에 네. 과연 더 떨어지지 않는 탄탄한 가격 구조로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네. 거주적인 측면에서 내가 네. 일부라도 광장 쪽으로 학군 생각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포인트를 어디에 주느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네. 자, 그 거주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쪽 구이동에 있는 현대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거주 요건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네. 근데 광장동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내 거주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목적이 교육 환경이라든지 좀 더 가치 있는, 즉 시세가 좀 앞으로도 덜 떨어질 걸 기대를 한다면 당연히 광장동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 웃돈을 1억이나 1억 5천을 두고 갈 바에는 차라리 이 자금으로 해서요. 네.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조합은 입주권을 사도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투자적인 측면을 좀 이원화시키는 방향성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어떤 목적을 정확히 어떤 내가 거주 목적상 좀 시세적인 그 어떤 가치를 네. 좀 중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또 이익을 좀 챙기시려는 그런 목적을 두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떤 답변을 좀 달리 정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 투자 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히려 거주를 그쪽에서 하고 계시다면요. 네. 그쪽에서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네. 또 다른 투자처에 조금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장동도 그렇고요, 이쪽 네. 구이동도 그렇고 아파트 건립 연도가 거의 90년대입니다, 다. 예, 예. 자, 그러면 재건축도 기대 안 되고 그나마 리모델링도 좀 기대해 볼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 뭐 20층이 넘는 이런 그 아파트 단지는요, 리모델링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웃돈을 주고 광장동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원화시켜서 다른 투자처를 좀 물색을 해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또 다른 알았습니다. 투자처 찾아보는 새로운 방향 제시하셨거든요. 네. 네, 참고하고 움직이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머리 위쪽에 전화번호나 무료 문자 번호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부동산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재건축이 된다고 벌써부터 그랬는데 네네.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될지 그냥 아. 놔두고 있어야 될지 해서요. 아, 여전히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가 좀 예.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있으신 그런 목소리신데요. 저 한번 네.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또 이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동신아파트예요. 네네. 그 87년대 입주를 해서 네. 지금 뭐 세대수도 1,500세대가 넘는 그런 그 네네. 단지이기 때문에 네. 한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바람이 불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만든 투자 요소도 있었는데요. 네.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우선 지역적으로요. 네. 이곳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네. 원래 수원으로 따지면은 이게 장안구 아닙니까? 이쪽 정자동이. 네, 네, 장안구라든지 팔달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에요. 네. 자, 그리고 신도심격인 영통구라든지요. 앞으로 예, 이제 예. 광교 신도시라든지 이런 네. 쪽의 수원시 내에서의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선호 네. 대상 구역이다. 여기 같은 아. 경우는 오히려 선호 대상 구역은 떨어져요. 자, 그런데 네. 재건축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15층 중층 아파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15층짜리다라고 하면 대지 지분으로 딱 분석을 해보면 네. 나중에 내가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만큼이나 지금 시세보다 네. 그만큼 웃돈을 줘서 사게 되는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투자 가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특히나 물론 지금 그 인근의 그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 네네. 같은 경우가 네. 그 올해 입주를 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어떤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신축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지금 밀집이 돼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잠시 잠깐이나마 어떤 네. 신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그 높아진 상태지 네. 이게 어떤 그 투자적으로도 좀 가격이 더 올라섰을 수 있느냐 하는 기대감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도 네. 재건축이라는 것 그 시간도 길지만 재건축에 대한 이익은 별로 없다. 그리고 아. 지역적으로도 아파트 시세 가치가 높아질 만한 수요층이 많아질 만한 어떤 흡수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굳이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도 없고요. 예, 예. 매도를 하고 네, 좀 더 네. 다른 지역에 좀 더 네. 여기 안에서도 수원 내에서도 네. 투자를 한다면 네.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거고요. 네, 오히려 네, 수원보다 차라리 내가 네. 거주를 이쪽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 네. 쪽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아,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간단한 건데. 네, 네. 간단한 거면 여쭤봐도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고운타워라는 오피스텔인데 네. 이거는 팔아야 되나 싶어서요. 네. 자, 지금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살까 또 가지고 있으면 팔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수익률에 의존해서 다른 분들이 수요층이 이거를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오피스텔의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점점 네. 노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 지금 시장에서 새로이 그 분양되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분양되는 이 시장에 밀려서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이 판로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쪽 마장동 쪽에서도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귀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지나서 왕십리라든지요. 네, 신당동 네. 쪽으로 가도요. 지금 네. 오피스텔 신축 분양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를 하고 신축 다른 오피스텔 아니면 요즘 뭐 도시형 원룸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기대가 높죠. 네. 자,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요? 네네. 좀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 좀 정확한 진단을 좀 네. 내려주셨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 문의사항 있으시면 따로 한번 연락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깊은 한숨도 쉬고 그러셨는데 어찌됐건 또 명쾌한 해결, 해답을 듣고 가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한 7, 8년 전에 네. 용인구 기흥구에 네, 서근의 아파트를 사놨는데 네네. 지금은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네, 혹시 어떤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서근의 아파트요. 서 뭐요? 서근의 SKV.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흥구에 보유하고 있어서. 계신 거죠? 예. 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나요? 근데 지금 그때 7, 8년 전에 산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 해결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가격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 하락은 없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우선 반갑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기흥에 네. 그 서천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자, 지금 뭐 7, 8년 전에 샀던 금액하고 지금은 같다 하지만요. 네. 반대로 고점이었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갔던 게 아니고 그렇게 갔다가 한 2007년도, 8년도 정도에는요. 시세가 평당 1,000만 원 이상 갔던 곳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네. 자,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요. 여기 위치가 영통구 아까 뭐 수원 전체적으로는 인기 좋은 아파트가 영통구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가 지금 위치가 그 영통동 바로 아래에 있는 단지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단지수도 한 뭐 800세대 정도 되고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 오히려 영통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90년대 후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선 유리할 듯 하지만요. 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시세적으로는 더 단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어차피 이 수요 측면은 굉장히 폭 넓습니다. 일단 삼성을 끼고 있는 영통구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 하면요. 교육 환경이에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분당선이 작년에 개통을 했어요. 네. 네, 분당선 연장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이 서천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는 왜 틀리냐면 이 근처에는 어떤 농지들이 있어요. 그 무슨 네. 소리냐면 어떤 단지 형태의 도심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요. 네. 마을 어귀 곁에 있는 어떤 그런 단지 형태, 나홀로 아파트 격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거주 환경 측면에서도요. 이렇게 다니는 보행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안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거주 요건 자체는요. 교통 환경, 교육 환경, 안전성 여러 가지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돼야만 수요층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같으면은 어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 금액이 한 2억 5, 6천 정도 되는데 네. 전세 금액이 거의 2억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영통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보다 전세 금액만 해도 지금 현재 매매 금액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매매 금액이. 네. 근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더 두고 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이 집을 전세로서는 계속 금액이 올라갈 테지만 매매로서 구입을 안 하고요. 오히려 매매는 영통동 쪽으로 해서 넘어갈 겁니다. 네. 그 점 명심하시고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셨네요. 네네. 네, 고민 해결 되셨나요? 네, 근데 그거를 매도해서 네. 철산동에 있는 재건축을 구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저희가 지금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게 좀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네. 자, 철산동 주공아파트 지금 7, 8, 9, 10 그런 저층 단지를 지금 재건축 겸 해서 투자 겸 거주 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투자 거주는 다른 데 하고 있고. 네, 목적이 거주에 계신가요? 거주는 안 하고요. 거주는 안 하고요. 네. 투자 쪽으로 생각하면 굳이 철산동을 공략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만약에 거주를 생각하신다면은 네. 그 철산 4단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지들은 좀 재건축 기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조합 동의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정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담 도와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가을 분양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몰이에 나섭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일대, 서울시청과 정부서울청사 등 관공서와 대사관,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많은 데다 교통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이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분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서대문 역세권이고 또 앞에 그 대리변 그 큰 길이 있어서 좋고. 덕수궁 롯데캐슬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2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번에 전용 면적 31에서 117제곱미터 아파트 249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3%를 차지합니다. 중구 종로권의 주변 아파트 시세들은 2,200에서 2,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포권에 지금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1,800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1,600만 원대의 신규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 입주 예정인 덕수궁 롯데캐슬의 견본주택은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이 밖에 이번 주말에는 금호건설과 반도건설이 분양에 나서는 등 전국의 견본주택 11곳이 동시에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양대전. 가을 성수기와 더불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누릴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GS건설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GS건설은 영국 페트로팩사와 독일 린데사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KLP 합작사가 발주한 37억 7,716만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에서 GS건설의 지분은 14억 25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178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재영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과 행복주택 등 국정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취임 100여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LH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141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행복주택의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매물 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02-2077-6391번입니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매물 소개 도와주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죠. 오로지 역세권 매물만 소개하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박일권 대표님, 오늘은 어떤 매물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네. 교통과 개발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요. 11%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면서 향후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용산권에서도 가장 교통과 개발의 핵심 요충지인 원효로 이가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는 키워드로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매물이다라고 이야기 던져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매물 가져오셨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죠. 예,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요즘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1번지로 떠오르는 성산동 지역과요. 서울 사대문에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바로 부가현 뉴타운에 매물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아빠처럼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매물 정보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3년 10월 바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9,900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입니다. 마포 지역 여의도와도 가깝고요. 주변에 홍대라는 큰 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물론 주변이 개발 가치가 아주 큰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네. 일단 높은 전세가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자그마치 90%에 가깝다. 이렇다면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전세가 폭등에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지만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높은 전세가 비율은 결국은 실투자에서 따르는 높은 시세 차익이 큰 장점으로 대두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실제 임대,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 시는 13%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얻어지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변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암 DMC, 또 마포구청 옆에 행정타운 건설, 또 그 여의도, 동북아의 허브로 태어나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합정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주변에 커다란 개발 효과에 의한 후광 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크다. 세 번째는요, 이 매물은 요즘 그 828 대책에 의해 가지고 양도세 감면까지도 조심스럽게 되는데, 이 매물은 양도세 감면뿐만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전액 100% 면제되는 그런 매물이 됐고요. 1억 원 미만의 매물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수익은 아주 높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또 앞서서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하셨는데 어떤 개발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상암 DMC가 네. 있죠. 예, 600개의 기업. 그렇습니다. 2016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그마치 여기는요, 하루에 고정 상주 인구만 8만 명, 유동 인구 포함하면 20만 명이 인구가 직장인들이 거주하는데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상암동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내지는 1인 수요에 주거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마포구청역 주변의 행정타운 쪽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 상암 DMC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최적지다. 두 번째는요, 여의도에 그렇습니다. IFC가 작년에 개관됨으로 해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계속적인
금융허브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이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마포구청 행정타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마포구청 바로 옆에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돼 가지고 현재 행정타운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과 또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 오피스 건물,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상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오늘 소개된 이 매물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매물이 될 수 있고요. 또 합정 역세권 개발이 있죠.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활발히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뿐만 아니라 특별계획구역과 또 유도정비구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대 입구에 바로 민자 역사 개발까지 전부 아울러지는 그 중심부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소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암 DMC와 여의도 직주 근접 수요를 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포와 합정 그리고 홍대 입구 등의 개발에 따른 수요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건물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죠. 12세대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음 달 10월에 준공 예정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2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풀옵션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원룸형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내장재가 선택될 뿐만 아니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잘 갖춰지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실거주 면적이 22제곱미터이기 때문에요. 6.4평 정도 아주 보통 오피스텔 면적보다 조금 넓은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뭐 보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1층 요즘 뭐 보안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요즘은 CCTV라든가 외부인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사실 처음에 제가 화면 정보를 접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1,400만 원까지 내려앉았는데 어떨까요? 가격 메리트 이 정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주변에 거래되는 땅값 비교해 보면은 이 매물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지 지분만 해도 거의 3평에 이르는데요. 땅값만 해도 5, 6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계산해 보면요. 실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억 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9,900만 원이고요. 임대가가 8,5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안심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계약을 하고 임차가 안 맞춰지면 내가 나머지 전부 잔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건축주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주일이 잔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그랬을 때 대출이 6천만 원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연 수익률이 13%대가 되고 실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전세로만 놓는다 그래도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400만 원은 편안히 묻어두시고요. 2년 뒤에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시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매물 공실 걱정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 연간 임대 수익은 한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물 정보 확인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정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인데요. 어떤 매물일지 먼저 보고 오도록 하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후창공원 앞역 도보 3분이고요. 용산역에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11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천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7,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미스터 역세권답게 또 역세권 매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용산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투자 타이밍을 짧게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맞췄을 때는 역세권, 그리고 공실 걱정 없고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본 매물, 원효로 2가의 매물이 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앞면 6호선 도보 3분 거리, 경의선 더블 역세권 과 3번 거래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역까지도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용산권에서도 교통이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입지상으로 봤을 때도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각 역세권 개발의 후광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넓은 대지 지분뿐만 아니고 전용 면적 자체가 6평형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풀옵션 구조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11%라는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태주신다면요. 네, 일단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좌측으로는 공동 역세권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우측으로는 삼각지 역세권, 상단부로는 효창공원 역세권과 하단부로는 용산 역세권, 도보 3분에서 7, 8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3개에서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호텔 개발 소식 이런 것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에 따른 수혜도 곧장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2가 바로 용산 쪽으로 한 1, 2분, 2, 3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이쪽 지역의 그 용산역 북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이 사업 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입주가 예상돼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용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용산 역세권 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한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도 개발 계획들이 경의선의 개통이라든지 생태공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직접적인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일 뿐더러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면 재개발이 확정될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단기간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아파트,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효창 역세권의 민족공원 또 호텔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발 부분 짚어주셨는데 바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질지 강점 부분 좀 콕 집어주시죠. 네, 일단 본 매물은 한참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1월 중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효창공원 앞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용문 사거리 대로변에 딱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을 통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시세 차익도 높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물에 비해서 한 평형 가까이 넓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정적인 높은 12%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키워드 추천 포인트에서 얘기해 주셨던 넓은 전용 면적 부분을 좀 강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보증 2,500에 월세 5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대출금을 활용하셨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또한 임대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11%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실 때는 안정적인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셨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년 안에 개발이 확정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또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전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 또한 중장기적으로 20,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으셔서 자제분들에 대한 미래를
대한 준비 또는 본인들의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활용했을 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매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의 전용 면적이 넓다는 점, 그리고 연간 수익 한 11% 정도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오늘의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이가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매물 정보를 확인을 해봤죠. 022077-6391번으로 매물 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1-1구역 입주권입니다. 2호선 아현역에서 불과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201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이고요. 자, 금액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3억 3,200만 원, 그리고 이주비 지급 1억 9,800만 원 무이자로 진행되고요. 4,600만 원은 유이자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8,8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이쪽 개발 소식 워낙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네. 항상 그 신축 주택이 있는 곳에는 10년 안에는 개발이 어렵다. 서울 어느 곳이라도요. 새로 짓는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10년 안에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 계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은요. 이미 철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그 지역인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매물 자체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저렴한 그런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의 그 25평대 아파트 입주권 자체는 약 한 3억 6, 7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가격에 내가 최고의 그 서울 4대문의 3만 세대 신도시에 들어오는 입주권을 내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년 뒤에는 이 투자금이 전부 회수가 됩니다. 오늘 실투자금은 불과 8,800만 원인데요. 3년 뒤 그렇습니다. 입주가 예정돼 있는 2016년에는요. 바로 전세가 비율만 해도 3억 8천 내지 4억 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비용은 얼마? 그렇습니다. 3억 6, 7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내가 투자된 돈 전부 회수하고도 실제로 그야말로 용돈이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이 주변에 작년에 아현 3국의 아파트 단지 로얄층도 아닙니다. 바로 5층에 25평대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죠.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부가현 뉴타운의 이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신촌로를 도로 사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분양가 자체는 5억대 초중반으로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투자금 대비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개발 구역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1-1구역 현재 개발 상황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1구역, 1-2, 1-3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 부가현 뉴타운 중에서도 사업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죠. 네. 1-1구역 같은 경우 이제 추석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철거에 착공이 되는 철거의 이제 시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될 때 2016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불과 입주 시까지는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테라스형의 아파트가 그야말로 전원형 아파트가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어느 정도 규모일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 약 한 10월 정도에 입주 예정이고요. 1220세대로 지어지는 총 34층 높이의 11개 동으로 이루어지죠. 여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레인드를 달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구릉지의 아파트다 보니까 전원형 아파트. 뒤에는 또 안산이라는 녹지 공간이 있고요. 옆에는 이화여대의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이화여의
이화여대의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뷰를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 동호수 추첨은요, 철거가 마무리된 내년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합원들은 더더구나 로얄층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요. 25평형 배정 예상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1-1구역인데 사실 부가연 뉴타운 1-1구역이다 이 얘기만 들으면 어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철역 아현전철역이 있습니다. 네. 아현전철역 2호선인데 여기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앞에는 1-3구역과 1-2구역, 1-1구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1-1구역 전체가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는 아현 뉴타운이 있고요. 또 옆에는 도림원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합쳐지면 사업이 마련된 33,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 거기가 어디냐?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불과 전철역으로 한두 정거장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부가연 뉴타운이에요. 그런데 부가연 뉴타운은요, 더더구나 여의도, 용산, 서울역이 불과 5km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요. 또 명문대학교가 주변에 산재해 있죠.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그다음에 경기대, 추계예술대 이런 명문대들이 있기 때문에요. 학군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교통 환경이 아주 좋다. 그다음에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뒤에 또 안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좋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연 뉴타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보고 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개발 호재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개발 호재만 사실은 이 자체 아현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도림원 뉴타운 세 개의 뉴타운만 해도 뭐 어떤 데는 개발 호재, 주변의 개발 호재를 이야기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체의 개발 호재만 해도 풍부한 가치가 있고요. 또 여의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현 고가의 철거 이런 것까지 전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서울의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죠. 그게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이 강북과 그 기존 4대문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가 있는데 이 삼각 트리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주권, 매매 가격, 조금 전에 무이자, 유이자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면은요. 매매가는 3억 3,200만 원. 프리미엄이 한 푼도 없는 무프리미엄이다. 네. 요즘 그 철거 시점에 있는 매물치고 프리미엄 없는 매물이 없는데요. 이 매물은 프리미엄이 한 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억 3,200만 원이 그대로 권리가액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 25평형 평형 그 일반 조합원 분양가 예정은요 3억 6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은 불과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4대문 최고의 입지에 가진 25평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투자 비용은 얼마냐? 무이자 유이자 빼면은요 8,800만 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돈도 3년 뒤에는 전액 회수가 되고요. 주변에 그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만 해도 3억 8천 내지 4억이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입주 시에 전세가만 해도 내 돈 모두 투자하고도 취득세 모든 것들 투자하고도 내 돈 8,800만 원 그대로 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1-1구역 입주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매물 정보 또 이 소개 도와주신 분은요. 양팔석 대표와 박일권 대표였고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